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다루는 앞의 영상에서 12개의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별로 컨텐츠의 배치나 할당하는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화면 사이즈에 맞는 반응형 웹을 제작하는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해했었고요. 관련된 코드들도 한번 봤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반응형 웹으로 화면 배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본 핵심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트스트랩이 반응형 웹을 구성할 때에 제공해주는 몇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 쉬운 말로 액세서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좀 더 우리가 알아두자. 그렇게 한다면 화면을 처리할 때 훨씬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몇 개를 좀 소개할게요. 먼저 하려는 것이 폼입니다. 우리 폼은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화면들을 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든지 간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이 폼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해야 될 수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수고를 줄일 수 있는 부트스트랩 어떤 지원 기능이 있는가, 그거 좀 살펴보려는 거예요.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뭔데, 요거 써주면은 폼 그룹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 주면은 레이블 태그와 인풋 태그를 자동으로 묶어주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폼 그룹이라고 써주면은 div 태그로 그 안에 있는 레이블 태그와 인풋 태그를 자동으로 묶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폼 그룹 div 태그로 맞죠? 폼 그룹 이렇게 다 묶어놨죠. 이렇게 여기에도 해주면은 안쪽에 있는 레이블 태그와 인풋 태그가 묶여진다는 겁니다. 묶여지면은 내가 뭐가 좋아지는데, 프로그램상에서 또 그렇지만 화면 처리상에서도 한 단위로 다루게 되니까 간편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 클래스 이퀄 폼 컨트롤 적용해주면은 화면 너비에 꽉 차게 폼 요소를 표시해준다. 클래스 이퀄 폼 컨트롤이라고 써주면 클래스 이퀄 폼 컨트롤이라고 써주면은 이렇게 써주면은 화면 너비에 꽉 채워서 이렇게 배치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직접 한번 볼게요. login2.html이에요. login2.html 한번 열어봅시다. 얘다 그죠?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내려가 볼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폼 그룹을 쓰고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폼 컨트롤들이 들어가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컨트롤 시프트 B 해봅시다. 실행 한번 시켜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소스를 같이 좀 볼까요? 화면을 제가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화면 배치를 좀 줄여볼게요. 자, 됐습니까? 그쵸. 지금 자동으로 요 정도 사이즈로 자동으로 딱 타이트하게 맞추어서 배치하고 있죠. 그게 폼 컨트롤이에요. 한번 지워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지울게요. 그렇죠. 다르죠. 그죠? 차이 많이 나죠. 그죠? 많이 납니다. 그죠? 이런 모습으로 쓰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이런 모습이 맞잖아요. 깔끔하고 화면 처리가. 그거 딱 해주는 게 뭐라고요? 폼 컨트롤이라. 그죠? 요거 딱 써주면 된다. 이렇게. 다시 회복할까요? 컨트롤 Z. 그렇죠. 요렇게만 써주면 되도록 이미 우리가 어디에서 여기 위에 있었죠. 여기에서 이미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클래스에 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하십시오. 이제 다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돌아오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쉬워요. 그죠? 요거 넣어주기만 하면 되더라. 그래서 이 스타일은 좀 알아놔라. 부트스트랩 쓸 때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 더 있어요. 폼, 인라인, 레이블하고 입력을 한 줄로 표시해 주더라. 이런 모습으로. 그렇죠. 로그인 3.html이네요. 한번 열어볼게요. 간단한 것들이니까 바로바로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로그인 3.html. 그렇죠. 컨트롤 시프트 B 해볼까요? 자.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B.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어디 있어요? 폼 인라인. 그렇죠. 이 부분에 하면은 한 줄로 배치된다. 한 줄로. 아시겠죠? 한 줄로. 이렇게. 없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없애보면 알겠죠. 없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쓰기를 원하나? 아니야. 이렇게 쓰기를 원하나? 아시겠죠? 맞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더 넓히면은 더 한 줄로 되겠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폼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걸 한 줄로 다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그게 폼 인 라인이었다. 이것도 많이 써요. SR이라는 거죠. 레이블을 생략하고 플레이스 홀더로만 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레이블을 생략하고. 한번 볼까요? login.port.html 화면 보면서 바로바로 그냥 코드 확인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어디에 쓰고 있노?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쵸?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실행 한번 쉽게 해볼까요? Ctrl Shift B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래요? 요렇게. 원래는 요 각각의 폼 영역에 사용자명이라는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가 나오고 그 안에 플레이스 홀드로 이 글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안 나타나요. 그게 SR only. 자, 지워볼게요. SR only. 그렇죠? 지우면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데스크탑 같으면 화면의 크기가 크니까 제목 보이고 플레이스 홀더 값으로 이렇게 노출돼도 괜찮은데 우리 모바일에서는 맞죠?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리 찾아도록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같으면은 안 보이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맞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어.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SR only라고 부트스트랩에서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었구나. 이렇게 만들어 두었구나.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했고 하나 더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버튼 만들 때 하게 되는 수고가 참 많은데 이런 모습으로 버튼 디자인을 다 해둔 것이 이거란 이야기예요. 부트스트랩에서는 이미 버튼 스타일들을 다 만들어 두었어요. 이름만 이렇게 써주면 돼요. 스타일의 이름들을.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에즈들이죠. 클래스 이퀄 해서 뭐 다양하게 써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시각적으로 다른 걸 눈으로 확인만 할까요? 버튼 1.html이다. 그렇죠? 봅시다. 버튼 1.html. 쉽죠? 지금 설명 자체가. 단조롭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할 일을 확 줄여주고 있는 것이 부트스트랩의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기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니까 원하는 모습을 골라 쓰면 되겠죠. 맞죠? 그렇죠? 클래스를 이렇게 주기만 하면 돼요. 버튼으로 뿌려줘. 이런 모습으로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쉬워요. 어떤 프레임워크나 툴을 하나 쓴다라는 것은 그죠? 거기에서 이미 다 웬만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다 구현해 두었으니까 사용자는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개발 효율을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트스트랩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뭐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만 가져와 가지고 개발 환경만 준비해 두면 쓰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점이에요. 장점인 겁니다. 하나 더 보죠. 버튼의 크기도 바꿀 수 있대요. 이것들을 쓰면은 이 정도의 크기로 바꿀 수 있대요. 써보고 있네. 예제 한번 볼까요? btn2.html btn2.html 간단하게 그죠? 코드 중심으로 보고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보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나도 그렇게 써먹으면 되니까. 그쵸? 어떻게 된다고? 보라고요. 이 정도의 크기로 되는 것이 btn large, 그죠? btn 스탠다드, btn small, btn extreme small이죠. 크기 구분되죠. PC에서는 별로 어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뭐, 왜 보면 별 의미 없는 행위 같지만, 모바일에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 모바일에서 이런 정도의 사이즈보다는 이게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뭐, 노약자용, 어린이용, 성인용, 요즘 컨텐츠 구분해서 많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같은 컨텐츠지만은 그 사용자에 따라 뿌려지는 모습을 다르게 할 때, 그때 이 버튼 하나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BTM 블락이네요. 그렇죠? 버튼을 둘러싸는 상이호수 너비에 맞게 꽉 차게 버튼을 표시하는 기술입니다. 요거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btn 3의 2.html 한번 열어볼게요. btn 3의 2.html. 자, 얘입니다. 자, 볼까요? 자, 뭐가 돼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Ctrl Shift B 해볼게요. Ctrl Shift B 실행시켜 볼게요. 자, 결과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 부분이지, 이 부분. 그죠? 이 버튼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사용자명, 비밀번호, 버튼을 각각의 영역으로 구성해 두고 있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드 방식으로 자기 크기 잡아주는 반응형 웹의 기본 방식이죠. 됐고, 이것들이 구성되는데 지금 사용자명이나 비밀번호는 전부 다 자기 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버튼도 지금 꽉 채워가 표시되고 있어요. 그게 요 기능이에요. 버튼 프라이머리 뒤에 있는 버튼 블락 얘입니다. 얘 한번 지워볼게요. 버튼 블락을 지우면은 이거 안 써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돼요. 요것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좀 시각적으로 그죠? 뭐 좀 균일한 모습으로 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뭘 넣어주라고요? 요 코드에다가 맞아요, 그죠? 요 코드 넣어주라는 겁니다. 버튼 블락만 넣어주면 된다. 요거만 넣어주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알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트스트랩은 단지 이렇게 스타일 코드만 넣어주면은 이와 같은 다르게 모습이 보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요? image.html. 간단하죠? image.html. 그렇죠? 이걸 모른다면은 해야 될 수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미지 하나 뿌리기 위해서도 내가 직접 해야 될 수고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이렇게만 써주기만 하면 그죠? 이런 모습으로 바꿔 보여주고 있잖아. 맞죠? 원래 이미지. 근데 여기 양 끝에 라운드 친 거. 동그랗게 나오도록 서클로 되어 있고. 그죠? 맞아요? 썸네일처럼, 다시 액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미지 썸네일이죠. 할 수 있을 겁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서비스 내용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거 알므로써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거 모른다면 굳이 이렇게 바꾸는 수고를 누군가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떤 내용을 구성할 때. 뭐 이런 모습으로 지금 표 모양이 조금씩 좀 다르다는 게 보여지는가요? 그렇죠?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써서? 이런 스타일 태그들을 사용해서. 테이블 스트라이프, 테이블 보드, 테이블 하버, 테이블 컨덴스드, 테이블 리스판시브 해서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줄씩 엇갈리게 또는 테두리선 넣게 마우스 올릴 때마다 반응하게 그 다음에 안쪽 여백 좀 줄일 수 있게 그 다음에 화면이 좁을 때 가로 스크롤 바가 생기도록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테이블 1부터 테이블 6까지 한번 열어서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바로 확인해 두면서 갈게요. 테이블 1 한번 열어볼게요. 그쵸? 뭐지? 한번 볼까요? 화면을 좀 키워서 볼게요. 테이블 1은, 그죠? 자, 컨트롤 쉬프트 B 할게요. 그쵸? 결과 한번 볼까요? 요거예요. 요런 모습으로 보이죠, 이런 모습.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표하고 다르죠. 그렇죠? 옆에 이런 줄 없잖아요. 이런 줄 없이, 그죠? 좀 이렇게 옆으로만 한 줄씩 그어져 있죠. 이렇게 한 줄 한 줄. 맞죠?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2번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표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Ctrl Shift B. 아까하고 또 어떻게 달라지는데 볼까요? 예, 좀 다른 게 느껴지죠? 한 줄 한 줄이 조금씩 색상들을 다르게 함으로써 줄 구분이 좀 쉽도록 했죠. 그것이 뭐라고? 테이블 스트라이프라고요. 이걸 넣어주면은 이렇게 줄간 컬러를 다르게 처리해 준다. 됐다, 그죠? 테이블 3번 한번 열어볼까요? 볼까요? Ctrl Shift B 해봅시다. 뭐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렇죠. 아까하고 다른 건 뭐 느껴요? 선 다 끄이고 있죠? 모든 선들이 다 끄여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게 테이블 보드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 HTML이나 CSS로 테이블에 라인 끊는 거나 라인 정리하는 방식이 좀 피곤합니다. 사실은 코딩 하려고 그러면요.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한결 일의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지구레한 것들에 대한 수거의 양을 확 줄여준 것이 이 부트스트랩이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반응의 웹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맞죠? 반응의 웹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반응의 웹의 모습들도 좀 가독성 높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마우스 올리면 이 올린 자리만 지금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허브예요. 그죠? 마우스 올렸을 때 반응하는 거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섯 번째 뭐였죠? 한번 열어보죠. Ctrl Shift B 해볼게요. 도대체 얘는 뭐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맞아요. 좀 전에 봤던 표보다는 이 안쪽 여백이 조금 더 압축되어진 형태로 좀 작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래서 공간의 폭을 줄이고 여백을 줄여가지고 조금 더 알뜰하게 공간을 딱딱 붙은 모습, 그렇게 표현할까요? 된 것이 테이블 컨덴스드예요. 그렇죠? 압축시켜 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얘는 뭐지? Ctrl Shift B.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볼까요? 예. 지금 똑같은 표 모양인데요. 이때까지와 달리 표가요, 조금 줄어요. 폭이. 이렇게. 줄어가 다 못 봐? 뒤에 게 가려지죠? 가려지니까 자동으로 이 밑에 뭐 생겨요? 이렇게 스크롤바 만들어주잖아요. 이 스크롤바를 만들어주는 것이 테이블, 뭐라고요? 리스판시브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 때에 6가지 예제를 가지고요. 이것들이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표가 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모르면 내가 직접 CSS 코딩을 해야 되니까 수고의 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메뉴에 대해서 몇 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사용자에게 서비스 하려다 보면은 사용자가 뭔가를 선택하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메뉴가 제공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이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형태의 메뉴 뭐예요? 드롭다운 메뉴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대요. 어떻게? 제일 처음에 드롭다운이라는 스타일로 전체를 감싸면 된대요. 이렇게. 그렇죠? 전체를 감싸면 돼요. 드롭다운이라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것을 눌렀을 때 누르지 않았을 때 하나를 가지고 누르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드롭다운 토글을 트리거에다 넣어주래요. 이렇게 버튼에다가 넣어주래요. 그렇죠? 넣어주고는 그 다음에 드롭다운 메뉴라는 스타일을 그죠? UL 태그로 해가지고 안에다가 실제 메뉴들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요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전체를 싸주고 드롭다운으로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봐야 될 코드만 보면 되잖아, 그죠? 전체를 싸주고 드롭다운으로 그런 다음에 요 버튼을 만들 때에 그죠? 드롭다운 토글이라는 것을 클래스에다가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요 세부 메뉴들은 UL 태그로 맞죠? 하나하나 메뉴들을 등록시켜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때 뭐라고요? 드롭다운 메뉴라는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라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만 지켜주면 돼요. 한번 볼까요? 드롭다운.html 한번 열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드롭다운.
HTML 여기 있네. 그쵸? 볼까요? 여기 있죠? 컨트롤 Shift B 해볼게요. 실행시켰나요? 한번 봅시다. 자, 옆에 좀 놔둘게요. 누르면은 내려오잖아요. 다시 누르면 닫고요. 그래서 토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드롭다운 토글을 클래스에 주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도록 전체는 뭘로 쏴주고 드롭다운으로 쏴주고 됐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드롭다운 토글로 만들어주고 이 메뉴들 하나하나 한 개의 메뉴들은 UL 태그로 각 메뉴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li 해서 됐습니다. 그렇게 엮어주면은 해주면은 드롭다운 메뉴 움직이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여기 재밌는 거 하나 했네, 그죠? 드롭다운을 안 쓰고, 이 자리에 드롭다운을 안 쓰고, 뭐라고 쓰면은, 드랍업이라고 쓰면은, 위로 올라간대요, 메뉴가. 해볼까요? 드랍업. 여기에다가 드롭다운이라 안 쓰고, 뭐라 쓰고, 드랍업이라고도 쓸 수 있대요.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움직이는데, 세로 고침. 맞네요. 위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적당하게 활용하면 되겠다. 그죠? 드롭 다운을 쓸 것이냐, 드롭 업을 쓸 것이냐는.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가. 지금 방금 우리 한 개만 있었잖아요. 그죠? 드롭 다운. 한 개 있었는데 이것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그룹을 만들 수도 있대요. 버튼 그룹을. 그러면 여러 개의 버튼들을 두는 거죠. 이렇게 둘 수 있대요. 그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래요. 버튼 그룹으로 쏴주면 된대요. 말 그대로 버튼 그룹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각각을 버튼으로 만들어주고 얘는 다시 버튼 그룹이 돼야 되겠죠. 얘는 그죠? 버튼 그룹이 되고 맞습니까? 또 나머지 버튼 또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볼게요. 버튼 그룹 1.html 한번 열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봐두기만 하면은 써먹을 수 있어요. 버튼 그룹 1.html 얘네요. 좀 내려볼까요? 여기서부터 나오죠? 실행 한번 쉽게 볼게요. 보고 같이 비교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버튼 있고, 버튼 있고, 버튼 있고, 버튼 3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얘는 다시 밑에 이런 드롭다운 메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까지 구성된 게 우선 얘 구성한 게 그죠? 얘를 구성했는 것이 누구예요? 얘잖아요. 도서 목록이라는 버튼이 있고 아까 드롭다운 토글을 둔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이 메뉴만을 만들 때는 우리가 드롭다운 메뉴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얘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버튼처럼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도 또 하나의 버튼으로 만들어지죠. 게시판도 또 하나의 버튼으로 만들어지죠. 이 전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묶여져 가지고 하나의 버튼 그룹으로 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쏴주면 얘네들은 자동으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보이죠? 그죠? 요렇게만 내가 이렇게 클래스 값들만 이렇게 그죠? 잡아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부트스트랩은 이미 이런 모습으로 되도록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됐죠? 그죠? 하나 더 배울 게 있네요. 버튼 그룹이라고 안 쓰고 이 자리에다 뭐라 쓰면은 버튼 그룹 버티칼이라고 쓰면은 이런 모습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뿌린대요. 그죠? 한번 열어볼게요. 버튼 그룹 2.html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버튼 그룹 2.html 그렇죠. 볼까요? 봅시다.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맞죠? 이런 모습으로 되잖아요. 버튼 그룹 버티칼이에요. 똑같은 버튼 쓰고 버튼 그룹 썼고 버튼 써가지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맞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이번에는 수직으로 뿌려져요. 맞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라고? 버튼 그룹 버티칼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 참고하십시오. 부트스트랩이 참 강력해요. 이렇게 그죠? 하나하나 알아두기만 하면은 내가 나머지 수고를 안 해도 다 먹히도록 이미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API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개발하는 수고의 양이 확 줄어드는 게 느껴지죠, 지금.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 부트스트랩만 프레임워크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 아닐 거고요. 사실은 또 다른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동료들 간에, 나중에 회사에 가서는 특히 더 하겠지만은, 동료들 간에 공유해야 될 정보가 되고 노력입니다. 나는 이런 거 써봤는데 거기 쓰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알려주고요. 그런 것들을 슬피슬피 지나가면서 보다가, 그죠? 너 그건 뭐야? 알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뭐 기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발 효율을 높이는 데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고 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트스트랩을 저하고 하고 있지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좀 찾아가는 노력은 하십시오. 자, 하나 더 하네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와요. 그죠? 비슷한데, 메뉴 만드는 방법은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메뉴화 시켜주는 기본 전용 툴이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요? 기본은 내비 스타일로 사용하고, 여기 보면 내비 스타일 쓰고 있죠? 사용하고, 모양에 따라 내비 탭스나 내비 필스를 적용하면 된다. 모양에 따라서 내비 탭스나 내비 필스를 적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비라고 딱 주고, UL 태그나 LI 태그로 구성해주면, 내비 탭스라고 쓰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내비 필드라고 쓰면 이런 모습으로 보인대요. 코드 한번 볼게요. navi1.html이에요. navi1.html. 열어서 보면은 보이겠죠. 뭔지 알아볼까요? navi 탭스. 자, 열었어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메뉴를 만드는지 봅시다. 자, 요렇게 만들어요. 공지사항 도서관 게시판. 맞죠? UL 태그로 쏴주면 돼요. 공지사항 도서관 게시판 UL 태그로 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내비 태그예요. 메뉴로 만들어졌죠. 내비게이션. 근데 얘는 지금 보면 탭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게 내비 탭스예요. 얘는 그냥 동그란 테두리로 쳐졌죠. 그게 내비 필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탭 모양으로 만들래? 아니면 동그랗게 테두리 치는 양끝이 꺾인 동그라미죠. 사각형, 그죠? 이걸로 할 것이냐? 그걸 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뭐 움직이면 느껴지죠? 다른 거. 이것이 내비 탭스와 내비 필즈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오, 내비게이션 메뉴 만들기 정말 쉽네. 요렇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써주고, 내비게이션 탭, 내비게이션이라고 써주고, 내비게이션 필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죠? 근데 얘네들 전부 다 가로로 지금 배치되어 있네요. 그것을 세로로 배치할 수도 있대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된다고? 걔네들을 다시 묶어가지고 위에다가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뭐라고 하라고? 스택드라고 넣어주면 된대요. 그죠? 요것만 추가해주면 돼요. 요것만. 스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그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봅시다. 내비게이션 2.html 열어볼게요. 내비게이션 2.html 열어볼까요? 자, 그렇죠. 봅시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그렇죠. 맞잖아요. 내비 메뉴인데 내비 필드 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뭐 했어요? 내비게이션 스택도 했죠. 그래서 오늘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거. 그런데 여기도 스택도 있죠. 이건 뭘까요? 얘 우선 잠시 한번 빼볼게요. 결국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건데 얘 잠시 빼볼게요. 지울게요. 지웠어요. 자, 결국엔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화면 늘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맞습니다, 그죠? 여기처럼 내비게이션 스택트이니까 그죠? 이렇게 가로로 안 펼쳐지고 세로로 이렇게 쌓여지는 형태로 수직 메뉴가 만들어지는 건 되는데 요 한 개의 메뉴가 차지하는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져요. 그래서 야 이래가지고는 쓰는 것이 어색하고 비정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전체의 폭을 고정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싸는 코드 수정할게요. 컨트롤 Z 복구했습니다. 이 전체를 싸는 화면 같이 볼까요? 자, 이 전체를 싸는 태그를 하나 만들고, 맞습니까? 만들고 이놈의 폭을 스타일에서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으면 여기서 고정 얼마 되겠어요? 얘 폭은, 그죠? 위더스가 150으로 딱 고정되니까 이 뒤에까지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서 딱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새로 고침 해볼까요?
그렇죠. 자,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할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쏴주는 클래스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택도 해서 같이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참고하세요. 한번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마 내비게이션 바에서 가장 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요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부트스트랩을 다루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잖아요. 반응형 웹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죠? 반응형 웹에 가장 부합해지는 부트스트랩에서 지원해주는 기술 중에서 가장 최고일 겁니다. 우리 많이 쓰고 이미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데요. 이 말입니다. 화면이 넓을 때는요, 메뉴가 가로로 쭉 다 표시돼요. 그런데 화면이 좁을 때는요, 모바일인 경우에는요, 터치할 때만 화면을 보이도록 해야 돼요. 우리 그렇잖아요. 모바일에서는 화면이 좁으니까 메뉴 늘 안 보여주잖아요. 딱 터치하면 그때 메뉴 딱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은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class.javascript라는 플러그인인데, 얘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이 jQuery하고 bootstrap.js 파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쓰겠다고만 선언해 주면은, 그죠? 얘는 저절로 class.js 파일은 저절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겠다고 코드를 선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쓴 적이 없잖아요. 늘 좀 뭐예요? bootstrap.css 파일만 썼잖아요. 디자인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누를 때만 등장하고 누르지 않으면 지워져야 되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그죠? 기능이 움직여야 되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 바는요, 내비게이션 바에는 모바일 화면에 표시될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화면에 표시될 부분이 모두 코딩돼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바일 화면에 표시될 영역을 내비게이션 헤드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데스크탑 화면에 표시될 영역을 내비게이션 바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헤드 영역이 표시되는 거는요, 모바일 화면에 로고하고요, 자기 회사 로고, 뭐 자기네들 화면 타이틀 메뉴의 로고, 심볼 마크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햄버거 아이콘만 표시되면 돼요. 햄버거 아이콘이 뭐냐면 우리 이런 데 보면은 요렇게 돼 있는 메뉴 봤을 거예요. 터치하는 거. 요거 딱 터치하면 메뉴가 쫙 펼쳐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요걸 우리가 햄버거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뭘로 쓰는데 네브바 헤드라는 스타일을만 넣어주면 돼요. 부트스트랩에서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 바는 뭔데 데스크탑에 표시되는 메뉴 전체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스타일을 쓰면 되는데요, 화면에서 접었다 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는 스타일이 내비게이션 바 콜랩스라는 스타일이에요. 요거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고 부분에서 버튼에 요거 딱 누르면 떠야 될 메뉴가 데이터 타겟 속성 값으로 설정되면 됩니다. 요게 표기법의 약속이에요. 가이드라인이니까 지켜주면 됩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좀 힘들죠. 코드 보는 것이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코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내비게이션 바 2.html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아주 강력한 코드예요. 내비게이션 바 2.html.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었습니다. 자, 우선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Ctrl Shift B 실행시킬게요. 실행시켜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자, 야, 실행시켰습니다. 요즘 메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메뉴예요. 메뉴예요. 근데 지금 데스크탑 화면에서 보고 있어요. 이만큼 넓은 폭의 화면에서. 근데 제가 이 화면을 줄일게요. 폭을. 모바일 화면에서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면을 폭이 점점 더 좁혀져. 맞죠? 더 좁혀져 가지고 여기에 원래 보이던 메뉴들이 다 뿌려질 수 없는 정도의 폭으로 좁혀지니까 메뉴가 안 보이지는 대신에 요놈한 놈이 딱 등장해요. 이걸 직관적으로 우리는 요거 누르면 메뉴가 뿌려질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햄버거가 쌓여있는 모습처럼이다 해서 햄버거 바라고 부릅니다. 햄버거 바라 부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얘 클릭하면은 맞잖아요. 메뉴가 이런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그죠? 수직으로, 수평이 불가능하니까 뿌려지고 있죠. 우리 이거 지금 모바일에서, 우리 일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거요.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이트 가면 이렇게 보였다가, 맞죠? 이렇게 보였다가, 그렇죠? 이렇게 오므려지면 이렇게 되는 거, 뭐 많이 봤죠?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거 만드는 게 바로 이 내비게이션 바 메뉴의 의미예요. 이거 왜 만드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보이다가 사용자가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을 접속하면 이렇게 보이도록 자기 화면 크게 맞도록 자동으로 재구조화 시켜줘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데? 방금 읽었던 그 설명이 요거예요. 그거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요 두 개의 설명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그것이 코드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코드 볼 줄 알면은 뭐 쓰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자, 이걸 좀 제가 좀 줄일게요. 그렇죠? 그럼 같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너무 줄였나요?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자, 이렇게 돼요. 메뉴를 만들 때요. 화면을 같이 볼까요? 이렇게 같이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편의상 같이 좀 볼게요. 자, 메뉴를 만들 때요. 메뉴를 만들 때 내비 태그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것이 내비게이션 바입니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이게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값이에요. 내비게이션 바의 디폴트니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은요, 기본값을 그냥 기본 디자인 적용하라는 것이니까 뭐 쓰나 안 쓰나 똑같을 겁니다. 생략 가능할 건데 내비게이션 바 메뉴 만들 때 요건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렇죠? 써줘야 되고, 이 내비게이션 바가 보여지는 방식이 이렇게 지금 글자도 있고 메뉴들이 다 노출되어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노출되어지는, 실제로 데스크탑처럼 노출되어지는 방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div 해가 따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UL 태그로 내비게이션, 그죠? 해가 내비게이션 바에 내보다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는 공지사항이다. 맞죠? 그 다음에 드롭다운 메뉴 형태로 도수 목록에 뜨죠? 그래서 넣어주고요. 되는데, 또 한 개 더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얘를 이렇게 닫으면은요, 메뉴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때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이렇게 햄버거 모양. 그래서 햄버거 모양으로 메뉴를 뿌려야 될 경우를 위해서 또 하나 구성 더 해주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햄버거 모양이고, 아래쪽에 이 부분은 아까 이 글자들이 메뉴가 나열되는 모습 있죠. 그걸 위한 버전이에요. 두 개를 따로따로 구성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화면이 좁아져가지고 햄버거 모양일 때는 이 코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되는 것이고, 요놈이 화면이 얘가 커져가지고 글자가 실제 여기 다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화면 폭이면 자동으로 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난 두 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 영역을 만드는 거, 햄버거 바 형태의 메뉴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내비게이션 헤드라 그래요. 클래스에서. 이렇게 써주라는 겁니다. 써주고, 잠시 밑으로 조금 더 내릴게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코드 그것만 볼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햄버거 바 형태로 메뉴를 만드는 것이 내비게이션 헤드이고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요 햄버거 바 형태의 버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버튼이에요. 그리고는 한 줄, 두 줄, 세 줄의 버튼 안에 요 줄을 넣어주면 되죠. 그게 아이콘 바입니다. 클래스 이퀄.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 글자는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SR only. 옛날에 앞 시간에 배웠죠. SR only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지고 얘를 누르면 다시 메뉴가 닫히잖아요. 그것이 데이터 토글 이퀄 콜랩스예요. 아시겠죠? 데이터 토글 이퀄 콜랩스입니다. 실제로 맞잖아요. 여기다 누르면은 메뉴가 펼쳐지고 다시 누르면 메뉴가 닫히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기능을 버튼을 가지고 두 개의 기능을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토글 이퀄 콜랩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실제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펼쳐지는 메뉴의 내용은 얘네들이죠. 이 메뉴 내용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실제로 펼쳐지는 메뉴는 얘네들인데 그것은 여기에 있다. 여기 이름을 얘가 지금 클래스에서 뭐라고 줘놓느냐 하면은 이렇게 가령 줬어요. 내비게이션 바에 EXL 콜랩스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은 여기로 가라고 지정해 주면 돼요. 그것이 데이터 타겟 이퀄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기다 만약 X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X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햄버거 메뉴 자체를 만드는 건 이렇게 만들고 얘를 눌렀을 때 열리게 될 실제 메뉴는 따로 만들어 두고 그것에 대한 이름으로 연결시켜 주면 돼요. 데이터 타겟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머지 밑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요거. 그죠? 눌렀을 때 보이게 될 실제 메뉴들이니까 따로 또 마찬가지 영역 하나 잡아서 만들어주고 얘는 누르면은 열리고 누르면은 닫히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열리고 누르면은 다시 닫히죠. 그 기능을
디자인 해주라는 것이 컬랩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를 컬랩스 형식으로 작동하도록 해주고, 아까 누르면은 연결될 요놈의 이름 하나 붙이는 것이 요거라 그랬죠. 기억나죠? 이름 붙인 거. 합니다. 그 나머지 메뉴의 모습은 볼까요? 확장해 볼게요. 가로로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확장되면, 그죠? 더 넓으면 가로로도 보이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앞에 A에서 배웠던 것처럼 li 해서 구성해 주면 되죠.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그것이 메뉴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 맞죠? 이 부분은 뭐 새로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얘를 드랍하면은, 이렇게 얘를 드랍하면은 보여지는 이런 드랍다운 메뉴도 아까 우리가 데이터 토글에 드랍다운 해서 만들면 됩니다라고 배웠더랬어요. 기억나죠? 그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만드는 건 앞에서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기본적인 골격은 다시 위로 좀 올릴게요. 기본적인 골격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골격은, 화면이 넓을 땐 이렇게 보이지만 화면이 좁으면 햄버거 모양으로, 화면이 넓으면 이렇게, 화면이 좁으면 햄버거 모양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메뉴 모습을 둘 다 준비해 줘야 된다. 햄버거 모양을 만드는 내비게이션 헤드 영역과, 그죠? 원래 메뉴 그대로 만들어지는 컬랩스 메뉴 형태를 가지도록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르면은 연결되도록 데이터 타겟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요 구조를 좀 받으면 돼요.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진 구조를 내가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코드 구성이나 영역에 대한 표기법은 만들어진 걔네들의 것들을 따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이니까,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써주세요. 맞죠?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써주세요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작동하겠다는 것이니까 따라주면 되는 것이겠죠. 이 코드는 좀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 뭐 많이 활용해야 될 실용 예제니까, 그죠? 좀 코드 잘 봐두면 좋겠습니다. 됐죠? 설명을 다시 한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유인물 지금 다운로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면 제가 여기 마킹 해 두었으니까, 요 1번, 2번 절차 지금 제가 설명했는 겁니다만은,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표기되어야 될 영역들, 맞습니까? 이런 것들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반응의 웹을 만들 때 들어가야 될 메뉴들을 실제로 고민해 보고요. 여러분들 만들 컨텐츠의 메뉴들을 직접 여기에다가 한번 구성해서 넣어 보세요. 넣어보고 화면 배치를 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두 가지를 이제 추가하려고 그러네요. 내비게이션 바를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3번하고 4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금방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내비게이션 바 3번, 4번. 내비게이션 바 3번, 4번. 자, 보자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요거예요. 내비게이션,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요거예요. 내비게이션 바 픽스트 탑이에요. 그렇죠? 요 부분 보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여기 헤드 영역 들어가 있고 메뉴 영역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요걸 추가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B 해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뭐죠? 볼까요? 맞아요. 아래쪽에 나오는 이 컨텐츠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뭐 내가 직접 이만큼 작성해서 넣으면 되는 컨텐츠니까, 컨텐츠가 뭐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도, 맞죠? 스크롤을 해도 얘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고정되어 있죠. 보세요. 그죠? 이게 고정이에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사용자의 내용이 바뀌더라도 메뉴는 늘 노출시키고 싶을 때. 그죠? 위쪽엔 고정되어 있죠. 뭐라고 쓴다고요? 내비게이션 픽스드 탑이에요. 그럼 아래쪽 고정하려고 그럴 땐 뭐라 쓰면 되겠어요? 볼까요? 4번이에요. 그렇죠. 한번 소스 열어볼게요. 뻔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래쪽 영역 고정하려고 하면 탑이 아니고 버튼이에요. 해볼까요? 보기만 할게요. 자, 내비게이션 픽스드 버튼을 썼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데? 보자고요. 그렇죠. 확인되죠? 아래쪽에 고정되는 겁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래쪽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데스크탑에서는 아래쪽에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보통 전부 다 탑에 하죠.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여기에다가 버튼을 쓰느냐 탑을 쓰느냐에 따라서 화면 고정을 할 수도 있더라. 메뉴 고정을. 유익합니다. 그죠? 유익해요.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알면 알수록 코딩하는 수의 양이나 작업의 양을 줄여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전보트론입니다. 이것도 웹에서 우리 많이 만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많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 특히 뭐 강조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전보트론이라고 해요. 좀 크고 시원하게 보여지는 영역이죠. 전보트론입니다. 봅시다. JTron 1이에요. JTron 1 열어볼게요. 요겁니다. 그렇죠? JTron 1. 위에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은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은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코딩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코드에서는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 코드에서 바꾸면 되겠죠. 스타일 코드는. 됐고요. 다른 거는 뭐, 몰라도 돼요. 필요한 기능이라서 넣은 것이고요. 컨텐츠라서. 우리는 모습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핵심 코드만. 컨트롤 시프트 B예요. 돌려볼게요. 어떻게 보여진지 한번 보세요. 자, 조금 더 화면을 볼까요? 봅시다. 어떻게 되는데?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B 했습니다. 그렇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요. 키울까요? 화면을? 자, 차라리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별도로 테두리 딱 치고 이런 컬러로 해가지고 나머지 여기 있는 내용들과는 시각적으로 딱 구분되도록 해가 영역 딱 잡고 맞죠? 내용 채우고 있죠. 이게 전보트론입니다. 이렇게 채우게 되는 이런 내용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이 출판사가 이 모습 그대로 한동안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에게 바로 첫 번째 각인되고 싶은 내용들을 이 안에 딱 넣었죠. 이렇게. 이게 전보트론입니다. 뭐라고 쓰면 된다고? 이렇게요. 넣어야 될 내용들을 다 구성한 다음에 그 전체를 싸는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딥으로 클래스 이퀄 뭐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전보트론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보트론 태그로 싸져 있는 이 전체 영역이, 그죠?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몽땅 다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그쵸? 그쵸? 자, 화면 좀 줄일게요. 겹쳐놓고, 미안합니다. 다시. 조금 겹쳐놓고 보려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그죠? 내용들을 전보트론으로 싸주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안에 다 담기게 돼요. 전보트론이란 이 영역 안에 담기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 여백이 있잖아요. 그죠? 전보트론을 진짜로 화면 전체를 다 쓰게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런 모습의 전보트론이 있는 반면에 이런 모습의 전보트론도 있어요. 여긴 지금 여백 없죠. 이런 여백들이 양끝에 없이 그냥 꽉 채우고 있죠. 전보트론 2 한번 열어볼게요. 전보트론 2 무슨 말인데? 봅시다. 볼까요? 자, 열어볼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느껴지죠? 그렇죠. 좀 전에 봤던 전보트론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전보트론을 만들어서 여백을 두는 상태에서 화면을 다 안 쓰고 하는데, 그죠? 지금 이 전보트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 써요. 화면 양끝 전체를 풀로 다 써서 전보트론을 시원하게 꽉 채우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 할래요? 묻는 겁니다. 이렇게 할래요? 이렇게 할래요? 묻는 겁니다. 만약에 전체를 꽉 채우는 이런 형태의 전보트론을 만들고 싶으면은,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태그를 몽땅 다 쓰는 전보트론 태그를 제일 바깥쪽에 내어주면 돼요. 볼까요? 다를 거예요. 코드가. 요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쵸? 여기요. 그죠? 내용 전체를 컨테이너가 싸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를 싸고 있는 전체를 몽땅 다 전보트론에 싸면 돼요. 이러면 꽉 채우는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는데? 아까는 이렇게 됐죠. 맞죠? 전보트론이 싸고 있지만은 그 전체를 다시 누가 싸도록 해요? 컨테이너가 싸도록 해놨죠. 그렇죠? 부트스트랩에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컨테이너도. 그래서 내용 전체를 먼저 다 싸도록 한 다음에, 다시 볼까요? 내용 전체를 다 몽땅 다 싸도록 한 다음에 이제는 더 할 것도 없이 모두 다가 전보트론에 다 싸지면 돼요.
됐죠? 뭐 복잡히 이야기 안 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근데 하여튼 쓰임새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많이 쓰이게 되니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팝오버예요. 그죠? 얘는 코드부터 보면은 바로 이해될 것 같아요. popover.html, popover.html. 이것도 좀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B 해볼게요. 볼까요? 자, 요거에 요렇게 돼 있어요. 버튼 하나 나오죠. 버튼 하나. 클릭해 볼게요. 요렇게 보여요. 요게 팝업이에요. 버튼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게 요놈입니다. 버튼 뒤에다가 버튼 스타일, 뭐 버튼 크기, 아까 우리 배웠죠, 그죠? 버튼 크기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토글 이퀄해서 팝업이라고 넣어주고, 데이터 컨텐츠 이퀄해서 내용 채워주고, 맞습니까? 데이터 플레이스먼트에서 위치 잡아주면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의 ID 값으로, 맞아요? ID 값으로 팝업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해주면은 이렇게 작동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버튼 딱 누르면은 굳이 화면 이동 안 하고 옆에다가 톡 튀어나와서 강조 또는 설명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바로 넣어주면 돼요. 퀴즈, 시험 문제 풀기 할 때, 이럴 때 이거 힌트 줄 때 이 기능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카드 결제할 때 카드사별로 혜택을 따로따로 설명해 줄 때 카드명을 여기다 넣어주고 버튼에다가, 그죠? 누르면은 카드 혜택을 여기다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뭐 청소년 할인, 성인 할인, 각 버튼마다 설명을 바로바로 옆에 톡톡 튀어나오도록 원할 때, 그럴 때 바로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도 사용자에게 화면 이동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니까, 이 팝업도 좀 알아 놓으십시오. 팝업도. 아시겠죠?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설명대로 지금 이렇게 코딩된 거니까, 돌려보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문서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부트스트랩에 대한 기본 설명들이고요. 반응의 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능들,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과 같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화면 처리 요소들, 그것들 지금 제가 설명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제를 가지고 index.html 이 예제를 가지고 부트스트랩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페이지 통째로 한번 코드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 사례 보기입니다. 자, 해서 이제 코드 분석 한번 해봅시다. 네, 이 코드가 index.html이에요. 자, 얘를 우선 한번 실행시켜서 구경부터 해보죠. 컨트롤 시프트 B 할게요. 자,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왔나요? 봅시다. 자, 첫 화면이 이렇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컨텐츠들을 설명하는 거와 그림과 컨텐츠 설명, 뭐 이렇게 기능들을 설명하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이메일 노티피케이션,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프로텍션,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업로드되어 있는 개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업로드 수, 그 다음에 숫자들 몇 개 나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작권 정보 공개하고, 요래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컨텐츠 안에 있는 이런 글들은 내용을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내용을 만들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려는 것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화면을요, 조금 좁혀볼게요. 자, 반응의 웹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맞나요? 자, 그렇네요. 이때의 모습은, 그죠? 한 줄에 2개, 내용 넣고, 그림 넣고, 이래 나왔는데, 좁히니까, 그렇죠? 툭 떨어져 버리죠. 떨어져가지고, 내용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림이 있고, 이래 돼 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메뉴가 다 보였는데, 맞죠? 다 보였는데, 화면을 좁히니까, 맞나요? 좁히니까 메뉴가 사라져 버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형이 되어 있네요.
이 화면 디바이스 크기에 맞추어 가지고 컨텐츠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형이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지? 전체적인 구조 분석만 한번 해봅시다. 가볍게. 우선 반응형 웹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미 그 반응형 부트스트랩에서 자기네들이 코드 만들 때 기본 골격으로 넣어주는 것이 뷰포트 넣어주고, 맞죠? 디바이스 화면 크기에 최적화되도록, 그리고 부트스트랩 사용할 거니까 CSS 파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개발자는 자기만의 스타일 코드를 하나 더 만들었는가 봐요. 그렇다 치고 존중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렇죠. 부트스트랩이 혹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파일도 제공해 줄 건데, 그걸 활용하려고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넣죠. jQuery 코드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jQuery 맞아요? 코드도 프레임워크로 같이 사용하겠다고 선언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정도에서 화면하고 같이 한번 맞추어서 볼게요. 자, 화면을 좀 좁힐게요. 됐고, 자, 하나 보죠. 맨 첫 번째가 이 헤더 영역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고, 이미지가 하이퍼링크 구조로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고, 그 크기는 스몰 사이즈에서 3개의 그리드를 차지해라. 스몰 사이즈가 뭐죠? 태블릿이죠, 태블릿. 그렇죠? 태블릿에서는 맞습니다. 태블릿 크기에서는 3개의 그리드를 차지해서 얘를 넣고, 그런 다음에 9개의 그리드를 차지해서 메뉴들을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메뉴들을. 그래서 볼까요?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이게 뭡니까? 데스크탑 사이즈겠죠? 데스크탑 사이즈에서 어디까지는 맞습니다. 어디까지는 태블릿 사이즈까지는 맞죠? 메뉴 넣고 이미지 넣으라는 겁니다. 요거 버그예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버그예요. 이거 그 태블릿 사이즈를 넘어서서 맞죠? 폰 사이즈죠. 스마트폰 사이즈로 가면은 더 이상 이루를 따라줄 수 없는 거죠. 태블릿까지만 허용해 주니까. 그렇죠? 따라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주지 못하면서 요 이미지는 나오는데, 맞죠? 요 이미지는 나오는데 메뉴는 안 나와요. 메뉴는 왜 안 나와요? 전부 다 히든이 뭐 했어요? XS 했잖아요. 해서 XS, 익스트림 스몰 스마트폰이죠. 폰 사이즈 화면일 때는 얘네들 다 못 나오도록 히든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요런 메뉴 구조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었어요. 밑에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지금요.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나와요.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 또 나오는데. 그렇죠. 아까는 여기 SM했는데 여기는 이제 XX로 되어 있어요. XX로.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은 익스트림 스몰 사이즈에서 이제 처리하라는 거죠. 익스트림 스몰 사이즈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게 익스트림 스몰 사이즈입니다. 폰 사이즈. 폰 사이즈일 때 이미지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허용됩니다. 그런데 폰 사이즈일 때, 폰 사이즈에서 9개 차지하라 했는데, 정작 폰 사이즈일 때 얘네들, 그죠? 전부 다,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오나요? 지금 여기에?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안 나오고 있죠.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지금 히든 처리된 것도 일부 있고요. 그렇죠? 일부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스크롤 되어 가지고 메뉴가 등장할 때 그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번 설계했다.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해요. 좀 이따 우리가 좀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얘를 아시겠죠? 이 전체가 지금 못 나옵니다. 못 나오는 거는 얘 때문이에요. 그렇죠? 못 나오는 거 맞죠? 자,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모습만 좀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요것도 좀 설명이 돼야 되나요? 봅시다. 요 부분이 어디였나요? 그렇죠. 요 부분이네요. 여기 볼까요? 데스크탑일 때는요. 화면 좀 겹쳐 볼게요. 제가 요렇게 데스크탑일 때는 디스플레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pass this way 어쩌고 저쩌고 둘 다 보여요.
맞죠? 보이는데 얘를 줄이면 줄였어요. 익스트림 사이즈로 줄였어요. 그죠? 어떻게 돼요? 디스플레이 어쩌고 저쩌고 보여요. fastest way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히든 XX 때문입니다. 그렇죠? 익스트림 사이즈로 가면은 이 내용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에 배치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도 특정 디바이스에서는 노출시키더라도 특정 디바이스에서는 노출 안 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 소개 한번 했죠. 그것들을 직접 한번 써본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구경해 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맞죠? 얘네들 한 줄에 그죠? 요렇게 한 덩어리 배치하고 요렇게 한 덩어리 배치했다 그죠? 그게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오죠. 보이나요? 맞습니다. 그죠? 여기에. fastest way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이 문장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는 요 영역에 있죠. 얘는 그래서 요 영역은 몇 개의 그리드를 쓰도록 5개의 그리드를 뒤에 있는 요 영역은 몇 개의 그리드를 쓰도록 7개의 그리드를 쓰도록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줄에 12개의 그리드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서는 요 아래쪽에서는 맞습니까? 반대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 나오도록 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보입니까? 맞아요. 그죠? 같이 볼까요? 내용하고 보면은 이 7개를 먼저 써서 이미지를 넣어주고 맞죠? 그 다음에 5개의 그리드를 써서 내용을 채워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좀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괜찮은 구도다 그죠? 5개 쓰고 그림 넣고 7개 쓰고 5개 써가지고 좀 화면을 엇갈리게 했죠. 이렇게 그죠? 조금씩 엇갈리게 해가지고 단조로운 걸 좀 피하도록 배치한 테크닉입니다. 여긴 또 반대로 했잖아 그죠? 이번에는 글자 먼저 넣고 그림 넣고 여기서는 그림 넣고 글자 넣고 맞지? 조금씩 엇갈리게 이렇게 배치했다. 이런 것들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구나.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우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맞죠? 그렇게 해서 스포트4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대응되는 거 알겠죠? 그죠? 대응되는 거 되는데 얘들은 문제는 이 전체 영역은 마찬가지로 히든에 대해서는 XX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줄여볼게요. 그렇죠. 없잖아요. 사라졌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 가지고 특정 디바이스에서의 배치뿐만 아니라 특정 디바이스에서의 사라짐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반응 앱을 구성하는 것도 재밌구나 라는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여기 많아요. 사실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죠? 여기 다 보면은 그죠? 뭐 투데이 업로드 카운트 개수, 프로젝트 업로드 카운트 개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히든 X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 보여요. 이 밑에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얘를 키워 볼게요. 그죠? 키워 가지고 익스트림 사이즈를 벗어나서 그죠? 태블릿 사이즈로 들어가면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얘네들요. 숫자 다 나오잖아요. 그 얘가들이 지금 여기 익스트림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맞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히든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들은 똑같이 넣는데 그것은 어느 디바이스에서 어떤 모습으로 노출 또는 배치 또는 비노출 시킬 것인가가 부트스트랩에서는 이렇게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는 두 칸 차지해서 보여줘. 근데 여기에서는 보여주지 마. 이래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정말 쉬운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웹은 그 외에도 자기만의 컬러나 컨셉을 위해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이런 걸 이 사람은 따로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스타일은 쓰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도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컨텐츠를 다 밀어넣고도 그것을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결국엔 반응 웹의 핵심인데 그것들을 우리는 이런 코드들만 이용해 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이런 코드들만 이용해 가지고 살리고 배치하고 죽일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는 뭐 더 이상 없잖아요. 할 게. 그렇죠? 이게 다입니다. 요거 좀 설명하는 걸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보면요. 얘는요. 특별하게 요걸 하나 더 넣었어요. 자세히 유심히 한번 보세요. 홈, 피처, 프리비스.
로그인 뭐 이런 메뉴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스크롤 할게요. 사라져요. 사라졌다가 요것이 요 배너 비슷한 그죠? 점버트론이라 그럴까요? 요것이 딱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라 할까 이런 모습으로 등장해요. 맞죠? 이것이 다시 스크롤이 업 되면 올라가면은 또 사라져요. 등장해요. 사라져요. 등장해요. 야, 이것도 참 재밌는 테크닉이구나.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에서까지는 숨어져 있다가 원하는 지점 되면은 등장하도록 하는 이런 테크닉도 재밌구나. 이것을 만든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두 개의 메뉴예요. 맞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될 메뉴가 있고요. 맞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메뉴가 있고 색상이나 컬러가 스크롤 다운 했을 때 맞아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야 될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두 개의 메뉴 스타일을 구성했던 것이 아까 전에 봤던 맞아요.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메뉴 스타일이 얘예요. 그죠? 메뉴로 보이고 메뉴 맞죠?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또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또 메뉴 로고 있고 메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메뉴를 따로따로 구성해 둔 겁니다. 모습을 두 개를. 그래서 한 개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둔 거예요. 메뉴 탑 홈 픽스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메뉴 탑 홈 픽스드의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도록 했는 것은 저 위에 스타일 코드에 디자인되어 있겠죠. 그죠? 되어 있는데 얘가 어느 시점에 보이느냐 그 타이밍을 잡아준 것이 요 스크롤 다운이 딱 되어져가 어느 일정 시점 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거를 만들어 준 것이 이 메뉴 탑.px 메뉴 탑 홈 pxd라는 요 모습, 요런 모습으로 메뉴 만들어진 것이 노출되어지도록 구성하고 있는 코드가 요 코드인 거예요. 요 코드인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스크롤이 일어났을 때 우리 방금 스크롤 했잖아요. 스크롤 하는데 그것이 보십시오. 제가 다시 스크롤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스크롤을 합니다. 스크롤을 해요. 스크롤을 하는데 이 이벤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 스크롤 이벤트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잠시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크롤이 일어났잖아요. 이 스크롤 된 사이즈 값이 얼마이길 기대하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750 픽셀이 되면은 딱 다른 메뉴 모습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들어왔죠. 왔는데 오다 여기 딱 메뉴가 딱 보이죠? 이때가 750 픽셀이 스크롤 된 거예요. 그럼 750 픽셀이 딱 스크롤 되는 순간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뉴가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 메뉴 탑 픽스드예요. 그것이 이 위치에서부터 딱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부터 딱 보이라는 시작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코드에서 마진 탑이 0 픽셀인 겁니다. 그럼 평소에는 안 보여야 되겠죠. 안 보이려고 하면 이 화면에서 사라지면 되죠. 그럼 뒤쪽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 화면 바깥쪽 영역에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마진 탑을 마이너스로 주는 겁니다. 장난 한번 쳐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마진 탑을요 한 30 정도 줘볼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뒤로 덜 가겠죠. 그죠? 뒤로 덜 가겠죠. 이래 되는 거예요. 뒤로 덜 가니까 얘가 뒤로 더 가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일부는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좀 전에 봤던 이 값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다시 돌릴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마 그죠? 다시 돌려볼까요? 뭐 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저장하고 미안합니다. 저장하고 그쵸?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볼까요? 그쵸?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나오잖아요. 요 높이가 아마 78픽셀 정도 되는 높이일 거예요. 그래서 78픽셀만 앞으로 당겨주면은 안 보이게 될 거니까 여기다가 78을 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메뉴 스타일을 두 개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는 메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구나. 스크롤에 따라서. 그죠? 이것도 한번 괜찮은 코드니까 한번 참고해서 공부해두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이 index.html이 제공해주는 이 코드들 말입니다. 이거요. 제 설명만 듣고 마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화면 두 개 캡처해 놓고요. 아시겠죠? 캡처해 놓고 코드와 실행 화면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눈으로 보면서 한 줄 한 줄 좀 확인해 두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코드 공부의 제일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해둘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했는 것이 결국에는 데스크탑 화면에 필요한 화면 배치와 맞죠? 태블릿이나 모바일에 필요한 화면 배치를 다 할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반응형 웹이라 부른다 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부트스트랩 프레임워크를 당겨 쓰는 걸 지금 공부했는 겁니다. 쉬워요. 해보니까 알 수 있는 것처럼. 코딩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작성해 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프레임워크를 쓰는 방법이에요. 결국엔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기술을 내 목적에 맞도록 적용만 시키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걔네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는지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문서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결국엔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저하고 몇 개 자료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부트스트랩 맞죠? 맞습니까? 그렇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공부했는 기술이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결국엔 이 부트스트랩이 제공해주는 이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제가 설명했는 것이 마찬가지로 다는 아닐 겁니다. 그건 당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했다면은 이것을 더 완성시키고 키우는 거는 이 아래쪽에 나오는 예제들을 따로 공부하면 돼요. 여기 보면은 초보자를 위한 템플릿도 있지만은 좀 전에 배웠던 전버트론도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그리드에 대한 설명도 나오지만은 그죠? 안 배웠던 것도 계속 여기 더 나와요. 그렇죠? 캐러셀도 한번 익혀보세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만드는 것도 여기 나와요. 대시보드도 결국에는 그리드를 쓰는 것이 가장 시각적으로 깔끔하거든요. 대시보드 쓰는 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양쪽 경렬하는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아직 많아요. 그래서 부트스트랩이 나하고 영상을 통해서 봤던 소스나 예제가 기능에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마지막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저하고 가죠.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들을 각자 공부하세요. 하고 검색을 통해 가지고 부트스트랩 외에 반응형 웹을 만드는 또 다른 기술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해서 반응형 웹은 현대 웹 제작에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가줘야 되는 UI 기술이고 프론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돼야지 실무에서 스트레스 없이 웹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들었는 걸로 끝내지 말고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은 여기 들어와서 조금 더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나 웹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반응형 기술들도 좀 많이 습득해 두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해서 만드는 것만큼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정리되고 경험되는 것은 없으니까 만드는 과정을 꼭 한번 해보면서 이 반응형 웹 제작에 대한 공부가 완성되기를 당부합니다. 부트스트랩의 설명은 이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될 거고요. 프론트 기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오늘 끝낸 것입니다.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뒷정리, 뒷마무리 여러분들 혼자 잘 좀 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